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K리그1 27라운드 프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컵 대회가 있었죠. 바로 코리아컵 4강전이 있었는데 K리그1에서는 총 3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시즌 중반에 하는 대회 혹은 A매치를 보고 A매치의 경우에는 피파 바이러스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컵 대회 바이러스 정말 존재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라운드 경기들을 보기 전에 현재 K리그1 순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전북현대가 승점 60점으로 2위 김천 상무와 승점 17점 차를 유지하면서 단독 선두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김천, 대전, 포항, 서울, 광주까지가 이제 파이널 A라인, 그리고 파이널 B라인에는 울산, 강원, 수원FC, 제주, 안양, 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위와 2위와의 격차가 11위와 12위와의 격차보다 조금 더 크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순위권에서 또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27라운드 경기 목록을 우선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경기는 김천과 수원FC의 경기가 있고요. 이어서 토요일에는 대구와 제주, 광주와 강원의 경기가 함께 있고, 일요일로 넘어가면 서울과 울산, 포항과 전북, 안양과 대전이 맞붙는 경기가 펼쳐집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8월 23일 토요일 19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김천 상무와 수원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김천 상무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또 한 번 2위 공고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김천 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김천이 2위에 올라갔을 경우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2위 공고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울전 대승을 통해 순위 상승까지 이뤄낸 김천 상무, 이번에는 2위 자리를 공고하는 것이 역시나 중요해졌습니다. 큰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김천 상무는 충분히 자신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두 번째 부분으로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집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대승을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멀티 실점 역시도 했던 김천의 수비진이었습니다. 지금은 측면에서 강한 이선 자원들에게 너무나 쉽게 뚫리는 경향이 있고, 물론 K리그나 여러 리그에서 이선 자원들이 강한 팀에게 측면을 털릴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잘 막아낼 수 있을 때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나 전반전에 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 상무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행히 부상이나 징계에서 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천 상무는 어느 정도는 이 정형화되어 있는 전력으로 본인들의 약점을 메우고 강점을 발전시키는 데에 좀 또 초점을 두고 이번 경기를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원정팀 수원FC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강등권 완전 탈출을 위해 라는 말을 잡아봤습니다. 울산전 좋은 승리를 통해서 9위까지 순위를 높였던 수원FC, 이제는 완전한 강등권 탈출이 목표 지점에 있습니다. 10위까지 강등 플레이오프에 가고 있는 K리그1의 현재 상황에서 9위라는 순위는 다소 불확실해 보일 수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순위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수원FC는 이번 경기를 잡아내고 강등권에서 더욱더 승점을 벌리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좋을 것 같다는 점인데요. 상대인 김천은 중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그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뛰어난 공격력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잘 잡아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3선에서 가끔씩 마킹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줄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즌 아웃인 윤빛가람 선수를 제외하면 부상과 징계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좀 완성된 전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준수 선수의 출전 여부 정도는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수원FC는 최근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역시나 자신감 갖고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난데없이 벌어지는 동해안 더비로 잡아봤습니다. 김천의 이동경, 그리고 수원FC 한찬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각각 울산 그리고 포항 출신의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더비 경기에서도 많이 맞붙었는데, 이번 경기 김천의 2선에서는 이동경이, 수원FC의 3선에서는 한찬이가 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많이 맞붙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난데없이 벌어지는 동해안 더비 속 이기는 선수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천 상무와 수원FC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8월 23일 토요일 19시 대구 IM뱅크 파크에서 벌어지는 대구FC와 제주 SK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대구FC를 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는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처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경기 큰 점수 차의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던 대구는 그 패배에 슬퍼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대구는 현재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있고 11위인 안양이 4연패를 하고 대구가 4연승을 해야만 승점이 같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는 쉼없이 달려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대구, 하지만 그걸 잊고 경기를 해야 되는 건 3승의 상대, 지금까지 거뒀던 3승의 상대 중 하나인 제주가 이번 경기의 상대팀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 어떤 팀을 상대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뛸 수가 없는 상황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는 지난 경기를 빠르게 잊고 이번 경기에서도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홍정훈 선수가 부상이라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지만 그 이외의 선수들이 비교적 또 팀을 잘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구FC의 반등의 여지는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 경기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꽤나 불안할 수 있다. 이런 점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제주 SK를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는 10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형들의 우주방어 효과입니다. 김준하 선수가 이른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던 제주 SK, 하지만 한 발 더 뛴 형들이 승점 1점을 지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경기에 이길 수도 있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 선수들이 열심히 막았던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제주 SK가 이런 사건 하나들을 또 토대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마련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김준하 선수가 결국은 또 사후 감면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배우고 뛰는 또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10위로 내려가다는 점은 제주 SK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축구를 해야 한다는 말을 전달해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수원FC가 선전하면서 제주는 한 칸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등의 계기를 계속해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김재우와 안태현이 빠진 지는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도 전력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제주 SK가 대구FC를 상대해야만 다시 한번 또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왕년이 아닌 지금도 좋은 선수들이라는 주제로 대구의 세징야 그리고 제주에는 남태희를 뽑아봤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의 프라임 타임은 지금보다는 몇 년 전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팀의 승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또 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마법을 많이 부리느냐에 따라서 각 팀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대구와 제주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8월 23일 토요일 19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광주FC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광주FC를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2연승이 시사하는 바라는 또 제목을 담아봤습니다. 최근 경기들이 마냥 쉽게 흘러가지만은 않던 광주, 2연승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하게 됐고요.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사니 선수가 이적을 결국은 하게 됐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는 말끔하게 되면서 광주FC가 다시 한번 또 팀의 분위기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프리드연손의 적응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사니가 빠지면서 양쪽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도 중요하지만 또 중앙에서의 공격도 매우 중요해진 광주인데 프리드연손의 플레이가 빛을 발해야 할 대로 보이고 프리드연손이 중앙에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 이전에 아사니가 있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프리드연손 선수가 얼마나 적응을 해서 이번 경기에 뛸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상으로는 김진호 선수와 이민기 선수가 있고 변준수 선수가 또 누적 경고로 인해 이 경기를 뛸 수가 없는데요. 광주는 뭐 앞으로 있을 때는 변준수가 계속해서 있겠지만 이번 경기에는 변준수가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생각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강원FC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주전 출격 혹은 로테이션입니다. 수요일 코리아컵 4강에서 전주 원정을 떠나 괜찮은 결과를 받았던 강원FC인데요. 과연 그 경기를 위해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욕심을 한번 내볼 수 있을지 혹은 또 리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만큼 리그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전을 낼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강원이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는 건 리그에서 광주 상대 4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경기 이후 계속해서 광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원은 컵대회 리스크가 두 팀에게 모두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점도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끔 하는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동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또 강원에게는 아쉬운 마음을 들게 하는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기에서의 좋은 결과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의 좋은 결과가 강원에게는 약간의 자신감을 갖고 광주로 떠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내 앞에 빈자리는 없다로 잡아봤습니다. 민상기 그리고 김대우 선수를 뽑았는데요. 광주의 민상기 선수는 변준수 선수의 빈자리를 그리고 강원의 김대우 선수는 김동현 선수의 빈자리를 메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의 중요한 점은 그 빈자리가 생각나지 않게끔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연 두 명의 선수가 기존에 있었던 주전 선수들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내면서 경기를 잘 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와 강원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일요일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24일 일요일 19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FC서울과 울산 HD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FC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너무 무기력한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은 괜찮았지만 후반은 정말 어려웠던 경기였는데요. 무기력함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 경기에서는 수비와 골키퍼들의 멘탈적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가 참 힘들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올바른 게임 플랜을 생각할 때가 됐다는 생각도 좀 함께 드는데요. 이 선은 과부하 걸리기 직전이고 이번 경기에서는 결장자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김기동 감독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특히나 박수일이 빠지면서 오른쪽 풀백에 최준이 다시 들어가고 이 경우 정승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중원의 뎁스는 상당히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경기 박장한결까지 투입하면서 뎁스가 좋지 않다는 걸 이미 드러냈기 때문에 더더욱 서울은 게임 플랜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역시 부상자와 징계죠. 부상에서는 이한도, 문선민, 정승원, 클리말라고요. 정승원과 클리말라는 불확실한 거긴 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린가드와 박수일이 뛰지 못하는 것, 또 힘든 경기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서울이 어떻게 이겨내기 위해 준비를 해오는지 함께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울산 HD를 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 7위입니다. 울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올해는 집중력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울산의 경기력은 지구 내해까지 뚫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울산은 언제쯤 집중력을 키워서 경기를 소화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는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해서 좀 지루할 정도로 울산 HD의 경기력은 올라오지 않고 집중력도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울산은 당장 나아질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은 하나하나 수정해 가면서 보완해야 할 시점이고 이제는 순간의 성적보다도 앞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결국은 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만 가지 않으면 울산이라는 팀이 힘든 시즌을 보냈지만 어쨌든 승강 플레이오프는 안 갔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울산 HD는 약간 하나하나씩 이 한 발 한 발씩의 발전을 좀 더 도모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현재 부상자도 있는 만큼 울산 HD는 일단은 안정화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결국 믿을 건 이 둘이다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서울에서는 안데르손 그리고 또 울산에서는 루빅손 선수를 잡아봤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결국 이 선에서 본인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수들을 많이 믿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만큼 이 선수들의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과연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모습으로 더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울산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8월 24일 일요일 19시 포항 스틸라드에서 벌어지는 포항 스틸러스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포항 스틸러스를 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3연패 3연승으로 뒤집는다
라는 말입니다. 안양전은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에 성공을 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포항의 3연승은 거저먹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요. 포항 스틸러스가 3연승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 득점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여줬지만 이렇게 1점 차 경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막아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포항에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뜻밖의 이호재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포항 스틸러스는 약간의 골머리를 앓게 됐는데요. 급작스러운 사후 징계가 결정되면서 이호재가 뛰지 못하게 됐고 이 지점을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 강현재냐, 조상혁이냐, 혹은 조르지의 전진 배치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포항 스틸러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완델손, 백성동, 기성용의 부상을 제외하면 이호재 선수의 징계 앞서 말씀드린 것 빼고는 그래도 나머지는 큰 공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포항이 조금 더 고려만 한다면 충분히 이전의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뛸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전북 현대를 보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 부동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당황스러웠던 코리아컵 4강전이었습니다. 강원을 상대로 의외의 일격을 당할 뻔했던 전북은 그 경기를 예방주사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전북 현대가 이전의 경기력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획 감독이 화를 낼 만큼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북은 이번 경기에서도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상대가 또 포항이라는 점은 전북에게 껄끄러움을 또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치른 포항전에서 전북은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기는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바로 직전 경기에서 또 아쉬운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약간의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김태현과 홍정호라는 백포의 주요한 일원들이 약간의 또 작은 부상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중요한 현재 상황에 약간의 의문점이 남는다라고는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런 약간의 의문점들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두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중원으로 포인트를 잡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두 명의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포항에서는 오베르단 그리고 전북에서는 강상윤 선수입니다. 이 두 명의 선수는 각 팀의 중원에서는 정말 또 뺄 수 없는 그런 선수라고 여겨지는 선수들인데요. 오베르단은 오베르단대로, 강상윤은 강상윤대로 본인들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은 더더욱 본인들의 시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간다면 참 이 두 명의 선수가 베스트 11에 들어갈 가능성도 꽤 높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 두 선수가 잘하고 있는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중원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항과 전북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8월 24일 일요일 19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FC 안양과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FC 안양을 보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는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어지는 연패입니다. 어느새 3연패를 거두게 됐고 승점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안양은 이제 정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대구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안양은 어떻게든 이번 경기에서 혹은 이번 경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근시일 내에 반등의 계기를 정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양이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해지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권경원이었는데 또 사후 감면이 되면서 또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안양 축구에서 중요한 건 각 포지션별로 왼발잡이 선수들이죠. 센터백에 있는 이 권경원 그리고 중원에 있는 토마스 공격진에 있는 마테우스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권경원 선수가 결국 상호 감면이 되면서 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또 후방에서 든든하게 팀을 다시 한번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현재 박종현 선수를 제외하면 큰 부상자나 징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안양은 여러 측면에서 본인들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대전 하나시티즌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전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시 3위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광주를 상대로 2대0 패배를 거뒀고 그것은 다시 한번 또 무득점 패배가 됐는데요. 대전 하나시티즌이라는 팀이 갖고 있는 위상 그리고 투자하는 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는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팀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하게끔 하게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선수들의 능력은 좋은데 합이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이 보이고 있고 특히나 여름 이적 시장에도 많은 선수를 데려온 만큼 이 선수들의 합을 맞춰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간단한 부분부터 하나씩 맞춰간다면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들의 합을 맞춰주는 데에 또 황선홍 감독이 또 합을 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밥신, 이창근, 박규현, 에르난데스라는 중요한 선수가 빠진 것도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의 합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대전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이거 역시 출전 시간 기준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팬들은 당신을 믿는다로 잡아봤습니다. 안양이 못다 그리고 대전의 주민규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득점을 또 기록하는 데에 가장 특화된 자원들입니다만 최근의 경기력들을 보면 득점은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경기가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하루빨리 또 많은 또 터치를 가져가면서 슈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빨리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팀의 경기력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득점을 또 기록을 하면서 팀의 어떤 또 분위기를 올려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양과 대전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7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지난 영상들에 비해서 제 목소리가 좀 작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 만들기 전부터 목 상태가 참 길게 하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은 작게 하고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점은 다시 한번 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27라운드도 여전히 더운 날씨 속에 진행됩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그리고 뛰는 선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또 더위 너무나 더운데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더위에 휩쓸리지 마시고 꼭 물 자주 드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행복하자고 축구를 보는 거기 때문에 행복하게 이번 라운드도 보고 뛰고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